자극침법. 침술은 2500년 전 춘추전국 시대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중국은 새로운 나라가 계속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시기였던 만큼 전투가 끊이지 않았고 전투에서 부상한 병사들이 넘쳐났으며 대다수 창이나 활로 부상한 병사들이었다. 도검에 의한 부상자는 근접전의 특성상 살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 20년간 부상병을 치료해온 의무관이 병상 기록을 정리해 가던 중 척추선상을 기준으로 양쪽에 상처가 있는 환자가 통증을 조금 호소하고 퇴원도 빠르다는 점을 주목하게 되었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부상병의 상처 대칭 부위를 날카로운 창으로 찔러보는 임상시험을 하게 되었는데 통증이 호전되는 의외의 임상효과를 얻게 되었으며, 이것이 최초의 침술법이자 현존하는 모든 침술의 기원이 되었다. 하지만 창을 이용한 치료법은 출혈 등의 우려와 공포감으로 인하여 시술도구인 창을 점차 줄여가게 되면서 현재의 침의 형태가 되었다. 지난 2000년간 침술이 만들어진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으면서 100여 가지 침술법이 있지만 침술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창에서 침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의 침의 모양새는 창과 동일한 형태였으나 창으로 찌르는 방법은 시술자나 피시술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기에 충분하였기에 크기를 줄이면서 창의 효과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기법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기 시작한다. 통상적인 시침법은 침을 피부에 찌를 때는 오른쪽, 빼낼 때는 왼쪽 방향으로 침을 회전시키고 있는데, 옛날에는 침을 숫돌로 연마하여 만들다 보니 중심축과 침끝이 일직선으로 유지되기 쉽지 않았는데, 이러다 보니 시술 과정인 진침과 퇴침 시 피부 안쪽에서는 전동 드릴 작업 과정처럼 해집은 상처가 생기는데, 우리 몸의 통증세포는 피부 주변으로 분포돼 있어 표피면에서만 통증을 느끼다 보니 상처의 깊이에 비하여 통증은 작게 만들지만 피부 안쪽 상처는 창으로 만든 상처의 크기와 같아지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침 모양으로 소형화된 것이다. 자상의 효과.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자상이 신체에 어떻게 반응하며 부상에 의한 통증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통증은 포유류인 인간이 수십만 년 동안의 악족 권하에서 적자 생존하며 얻어진 결과물이다. 생활 속에서 얻어진 작은 상처가 커지면 생존할 수 없다 보니 상처 보호 목적의 통증 신호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증이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생활이 불편하게 되기에 통증 신호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데, 통증 신호를 분산시키고자 상처의 대칭 부위에 의도적인 자상을 만들면 양쪽에 동일한 통증 신호를 보내지만 침으로 생긴 자상의 통증은 없다 보니 부상 부위의 통증 신호도 줄이게 된다는 원리이며, 과거의 침 시술은 관절 부위에서 발생된 통증 개선에 주로 사용되었다. 음양호 행설. 음양호 행설의 설명에 앞서 신체 절단 환자의 65%가량이 겪는다는 환상통의 치료법을 개발한 인도의 뇌의학자 라마찬드란 박사의 치료법은 팔 하나를 잃었다면 반대쪽 팔을 거울에 비추어 마치 잃은 팔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환상통 부위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통증이 사라지도록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도 원리를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거울을 이용한 환상통 치료법과 원인불명의 과도한 통증 신호와 관련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의 치료 원리는 침술과 유사성이 있다. 통증 부위의 대칭면에 침을 놓는 이유에 대해서 침술사들은 침을 놓아 음기와 양기의 균형을 맞춘다로 설명하는데, 이 같은 사유는 침술의 교과서이자 동양의학의 바이블인 황제내경이 음양호 행설을 기반으로 치료 방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래에는 통증 개선을 위해 대칭 부위에 시술하던 전통 방식을 벗어나서 피부 미용, 상처 치료, 우울증, 금연 등 다양한 치료 목적에서 상처 부위 주변에 시술하는 침법이 생겨났기에 음양호 행설로 설명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자극침술 논리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 자극침법 원리는 신경세포가 대칭 부위 표피 아래의 자상을 감지하고, 상처 발생 시 신경조직은 상처 보호 목적의 통증 신호에 추가하여 치유 목적의 신호를 동시에 전파하게 되는데, 상처 치유 신호가 전달되면 상처를 치료하는 면역체인 백혈구, T세포, B세포, NK세포 등의 각종 호르몬이 신호 발생 지점으로 포집되는 효과가 생긴다. 기존의 침법과 달리 상처 부위 주변에 시술할 경우 특수강 소재의 가는 호침을 주로 사용하기에 자상은 거의 만들지 않으나, 호침으로 시술해도 신경세포는 이물질이 침투한 위급 상황으로 판단하여 빠르게 많은 면역체를 불러오게 하여 상처 치유와 호르몬에 의한 효과를 얻는 것이며, 전기와 불을 호침에 연계하여 사용하는 방법 또한 이 같은 효과와 자극을 강하게 얻기 위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숫돌로 만들어진 침과 달리 현대에 와서 특수강 등으로 만든 특수 소재의 세밀한 침이기에 가능해진 침법이라 할 수 있겠으며,
과거의 침법은 신경과 통증 개선 위주로 시술되었다면 지금의 침법은 통증은 물론 면역체와 호르몬의 작용을 고려한 형태로 변화되어 상처 치료와 미용의 목적까지 활용되고 있는 상태이며 침구의 발달과 함께 계속하여 새로운 침술 기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자극의 발견. 수천 년 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침술을 자극이란 단어에서 해법을 구하게 된 계기는 침술을 공부하면서 형이상학적이고 난해한 침법의 원리 속에서 헤매이던 중에 오랜 역사만큼 수많은 침법이 국내외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뿌리는 같으나 다양한 형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고목과 같이 계파별로 혈자리도 일치하지 않고 어찌 보면 상호 배치되는 원리 속에도 각자의 침술이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되었고, 현대와 와서 밝혀진 인체의 비밀이기도 한 지문, 홍채, 혈관, 임파선의 구조가 동일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 등을 전제로 할 때 체형이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서 정확한 혈자리를 찾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모든 침법의 시작점이었던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시간여행의 방법은 최초의 기록인 황제내경을 들여다보는 것이었고, 부족한 학문적 역량 때문에 선문선답 형태의 황제와 도인의 대화 내용 속에서 침술의 기원 또한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던 와중에 한자가 고사성어가 당시의 사건들을 함축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침술과 관련된 고사성어나 단어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막연한 접근 과정에서 신경자극이란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다. 귀신신, 길경, 찌르자, 창극, 자극의 단어를 직역하면 창으로 찌르다는 말로 생사를 가르는 위급 상황에 사용되어야 적합하나 우리가 경미한 충격 정도의 뜻으로 사용하게 된 배경 또한 궁금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세밀할 신경귀신의 길을 바늘이 아닌 창을 찌른다고 표현한 단어와 침술과 연관성을 찾아 나가던 중 현대에 와서는 사용하지 않아 침술사들이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였지만, 고대 침술 교본에 창이 침술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서 자극침법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의 단어를 모티브로 하여 침술 전체를 해석하려는 시도는 위험할 수 있지만, 오랜 세월에 사라지지 않고 생명력을 가졌던 단어는 어떤 의미가 내재되고 가치가 있었기 때문임은 확실하다. 우리가 가까이 사용해온 신경자극 단어 역시 당시의 침술의 치료법을 사용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침술의 보급과 함께 전파되며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내 자신이 한의학 분야에 종사하지 않을 뿐더러 취미 차원에서 공부하였기에 침술의 원리를 함부로 논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현재까지도 침술의 원리와 기원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사유로 신비의 의술로 베일 속에 가려있다 보니 일부 침구사 중에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하여 현대의 과학과 생체학적인 기본 지식 등을 배제한 상태로 교육생을 양성하여 자격증을 남발하며 무자격 시술행위를 조장하고 있음을 우려하게 되면서 침술이 보다 과학적이면서 연구활동 등의 활성화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조그만 자극제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자극침술이란 단어와 논리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